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 변호사입니다. 홍 기사님, 저희가 이제 그 성공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방 사건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지방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너무 이제 그 인구가 수도권으로 사실 몰려 있잖아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방으로 사실 만약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으로 많이 이전돼서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승소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이에요? 네, 오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이긴 사건인데요. 항소심 승소사건. 예, 1심 판결을 취소하라 하는 중 내용을 보면은 네. 굉장히 저희가 잘해서 예. 잘 이기고 잘 끝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전부 승소 사건이에요. 네, 와, 정말로 아주 대단한 사건이죠. 네. 사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사건이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은 아내분이세요. 아내분. 예. 그러면 이혼 사건인가요? 이혼 사건이 이혼 사건이 아니죠. 대여금 사건이죠. 예. 대여금이라는 거는 결국 누구한테 돈을 꿔줬다. 꾼 돈 받겠다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에요? 사무실에 오신 아내분께서는 네. 어떤 A라는 분과 네. 동거를 하시면서 네. 그분으로부터 이제 전세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안 하고 이제 사실혼 동거만 했죠. 법률로는 아니었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A라는 분과 사실혼 관계를 하셨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이분께서 사망을 하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사망했구나. 예예. 그 이후로 그 A님의 자녀들이 이제 피고 사무실에 오신 우리 아내분 상대로 네. 그 돈에 대해서 대여를 해달라 반환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네. 졌어요. 다른 데 가서 이제 져서 패소를 하셨죠. 저희 사무실에 다른 데서 지셨는데 네네. 항소심에 저희 사무실에 저희 오신 오셔서 거죠. 네. 다시 저희 이 사건을 검토를 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를 이긴 아주 잘 끝난 사건입니다. 아우, 획기적인 사건이죠. 야, 실제로 보여드려야 돼, 이런 거는. 수원지방법원 사건이죠. 수원지방법원이고, 그러니까 1심은 단독,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왜 항소심이면 고등법원이지 지방법원이냐. 1심이 합의부 사건이면 이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지만 1심이 단독, 저 판사님이 한 분이 재판한 사건은 항소심은 그 지역, 그 지방법원의 항소부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이 항소심 사건인데, 대여금, 말씀하신 대여금 사건이고요. 저희가 피고죠. 피고 항소인, 항소하신 거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있죠. 자, 1심 판결도 수원지방법원인데 거기에 대한 항소사건입니다. 주문을 보시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피고 또는 항소인 네, 전부 승소사건입니다. 이거는 박수 칠만 하죠. 왜냐하면은 이건 1심 승소와 2심 승소는 달라요, 기분이. 1심 승소는 뭐 열심히 해서 1심 승소되는 게 많죠. 저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래서 뭐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많죠. 네, 많아요. 근데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는 두 가지예요. 1심도 이겼는데 2심 항소는 상대방이 항소해서 이긴 거. 그거는 사실 뭐 솔직히 어렵진 않아요. 뭐 1심에서도 이겼으니까 2심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게 이제 뭐 개연성이 높은데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에서는 패소해서 2심에 오셔가지고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다.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이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소심은 거의 대부분 1심 그대로 가거든요. 1심에서도 이제 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2심 항소심도 대부분은 1심이 잘했겠거니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1심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심을 뒤집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했어.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됐다. 다시 판단해 보니까 원고가 이긴 게 아니라 피고가 이겨야 된다. 우리 의뢰인이 이겨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잘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하세요. 저희가 이런 거는 자화자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건을 승소한 거거든요.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이 사건은 이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의뢰인분이 어떤 남자분하고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소위 말하는 재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드려요? 사실혼이죠. 동거. 이제 어떻게 보면 동거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부부처럼 살면은 이제 사실혼이고, 부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 관계로 연인처럼 살면 동거인데,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이 동거와 사실혼과 법률로는 보호하는 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법률로는 당연히 최대한 많이 보장을 되죠. 부부면 어떻게 돼요? 재산분할이 되죠.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되고, 한 분이 사망하면 상속도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는 자녀보다 상속을 더 받죠. 1.5배 더 받아요. 자, 근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보호 정도가 다르죠. 사실혼은
헤어지면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받아요. 위자료도 받고. 다만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못 받아요. 한 푼도.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재혼하게 될 경우에 재력가랑 재혼하게 된다. 빨리 뭐부터 해야 돼요? 혼인신고부터 해야 돼요. 혼인신고 해야만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혹시 상대방이 먼저 사망하면 이게 상속을 받아야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10년, 20년 살아서 열심히 내조를 잘했는데 상속을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상속 재산 주겠어요? 안 줘요. 집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저기 이제 어머니라고 불렀을까 했거든. 어머니 나가세요라고 아니라 아줌마라고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요. 아줌마, 아주머니 빨리 이 집 비우세요. 그리고 봉투 하나 딱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얘네들이 상속 재산 중에 많이 줬나 보다. 딱 열어보면 100만 원 딱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사 비용. 이사 비용 줄 테니까 빨리 집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서글퍼요. 그래서 혼인신고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혼인신고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사실혼이라고 하고. 아예 사실혼이 인정되면 그나마 나중에 헤어지면 재산분할도 받죠. 사실혼이 인정 안 되면 단순 동거죠. 동거면 법적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게 문제가 돼요. 외국에서는 사실 동거도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동거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상속도 안 되죠. 헤어지기 때는 위자료도 못 받죠. 재산분할도 한 번도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거와 사실혼과 법률혼 보호 정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우리 의뢰인 부부는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 남자가 그래도 이제 이 아내분한테 여성분한테 좀 지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뭐 이제 보증금도 지원해주고 해서 재산을 좀 꽤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소송을 한 거죠. 이 남자의 원래 그 전처의 자녀들이 이 우리 그 망인의 자녀들이 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새어머니, 어머니라고 이제 안 하겠죠. 아주머니 빨리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아버지 통장 보니까 아주머니 통장으로 재산이 많이 왔던데 그거 빨리 돌려주세요. 그래서 소송을 한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꿔줬다고 본 거죠.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돈을 꿔준 거 아니냐 이렇게 큰 거액이 갔으니까 그거는 무상으로 줬을 리는 없을 거고 꿔줬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1심에 소송해서 자녀들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그 거액을 다 자녀들한테 다시 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돈은 다 썼겠죠? 그리고 이 아내분의 우리 그 의뢰인분의 마지막 노후 생활 자금 아닙니까? 근데 노후 생활 자금을 다 자녀들한테 뺏길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했죠. 법리도 분석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분석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 이거는 꿔준 게 아니고 우리가 빌린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징여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둘이 같이 이제 사실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돈을 생활비로 지원받은 거다. 같이 사니까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이거는 도움을 받은 거다. 그리고 돈을 꿔줬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차용증 같은 게 없다. 아니 아무리 그 뭐 같이 사는 사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큰 돈을 받았으면 그럼 차용증이라든지 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여가 아니고 단순 징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주장하니까 저희 주장을 인정해서 항소심에서 이긴 사건입니다. 다시 봐주세요. 네. 이인차 변호사의 성공 사건. 자,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재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법원에서 뒤집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건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 1심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1심이 제일 중요하니까. 혹시 1심에서 패소하거나 졌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항소심에서 잘 주장하면은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1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1심에서 혹시 안 되면은 2심에서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차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